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은 뉴욕 JFK 공항을 출발해 대만을 거쳐 태국으로 이동하고 다시 대한민국을 여행한 뒤 뉴욕으로 돌아오는 긴 여정 속에서 경험한 아시아나 항공 비즈니스 클래스의 다양한 기내식을 담아봤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일반석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넓고 편안한 좌석, 조용한 객실, 그리고 승무원들의 세심한 서비스가 여행의 시작부터 기대감을 높여주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가장 먼저 제공되는 것은 웰컴 드링크입니다. 제가 선택한 것은 샴페인. 차갑게 칠링된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는 순간 긴 여행의 피로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에서는 샴페인을 천천히 즐길 수 있고 원하면 추가로 요청할 수 있어 장거리 비행 동안 더욱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곧 이어 아름답게 담긴 신선한 샐러드가 제공됩니다. 아삭한 채소와 신선한 재료들이 조화롭게 담겨 있고 가볍게 그 맛을 돋궈 충분했습니다. 기내식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깔끔한 플레이팅과 신선한 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나 항공의 대표하는 기내식 가운데 하나의 비빔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밥 위에 신선한 마늘 하나씩 올리고 고추장을 넣고 노란 단무지를 곁들이고 김치를 함께 담아 정성껏 비벼보았습니다. 숟가락으로 천천히 비비면서 여러 가지 재료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식욕을 자극했습니다. 한 입 먹는 순간 고소한 참기름의 향과 나무의 담백한 맛, 고추장의 감칠맛이 조화를 이루며 왜 비빔밥이 오랫동안 사랑받는 아시아나의 대표 기내식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국과 함께 먹는 비빔밥은 하늘 위에서도 한국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신선한 과일이 준비되었습니다. 깔끔하게 손질된 과일은 식사를 산뜻하게 마무리되어 주었고 이어서 제공된 디저트와도 잘 어울렸습니다. 달콤한 디저트와 함께 디저트 와인이 제공되면서 식사의 마지막까지 품격 있는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디저트 와인을 마시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긴 시간, 장거리 비행에서만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여유였습니다. 하지만 먹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 다시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에서는 승무원에게 요청하면 간단한 식사 준비를 준비해 줍니다. 이번에는 따끈하게 끓인 한국식 라면을 주문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먹은 라면은 이상할 정도로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뜨거운 국물과 쫄깃한 면발은 긴 비행 중 최고의 야식이었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나서 이번에는 비프 꼬치도 준비해 주었습니다. 부드럽게 익힌 고기에 은은한 풍미가 더해져 간단한 간식이라고 하기에는 충분한 맛 좋은 메뉴였습니다. 장거리 여행에서는 시간에 맞춰 정해진 식사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배가 고프면 원하는 시간에 추가 메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비즈니스 클래스의 큰 장점이라 느꼈습니다. 샴페인을 마시고 맛있는 식사를 즐기고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다가 따뜻한 차를 마시고 다시 야식을 먹고 편안하게 쉬었다가 또 간식을 즐기는 시간이 반복되면서 비행 시간이 길다는 생각보다 여행 자체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뒤에는 비즈니스 라운지에 식사를 즐겼습니다. 라운지에는 다양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제가 가장 먼저 선택한 음식은 역시 비빔밥이었습니다. 따뜻한 밥과 신선한 나물, 고추장, 김치, 국, 그리고 다양한 반찬을 취향에 맞게 담아 직접 만드는 비빔밥은 출국 전 든든한 한 끼가 되어 주었습니다. 라운지에서는 커피와 차는 물론 다양한 음료와 과일, 디저트도 여유롭게 즐길 수 있어 비행 전까지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경험한 아시아나 항공 비즈니스 클래스는 단순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교통수단이 아니라 하늘 위에서 즐기는 하나의 레스토랑이자 휴식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웰컴 샴페인으로는 시작해 신선한 샐러드,
정성스럽게 준비된 비빔밥, 따뜻한 국, 신선한 과일, 달콤한 디저트 와인, 향긋한 차, 출출할 때 즐기는 한국식 라면, 따뜻한 비프꼬치, 그리고 한국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다시 만난 비빔국밥까지 35분 동안 이어지는 이번 먹방은 단순한 음식을 소개하는 영상이 아니라 장거리 비행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비즈니스 클래스의 여유와 서비스,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들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추억을 기록한 여행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진행되면서 앞으로는 아시아나항공이라는 이름이 점차 역사 속으로 남게 됩니다. 오랫동안 많은 여행객들 추억을 함께했던 아시아나의 서비스와 기내식, 그리고 하늘 위에서 느꼈던 따뜻한 한대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대한항공은 2024년 12월 아시아나항공 지분 63.88%를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됐고 두 항공사를 약 2년에 걸쳐 하나로 통합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는 브랜드는 2026년 말 통합이 완료되면 영원히 사라진다고 하네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아시아나 항공이 도대체 왜 사라지게 되는 걸까요? 아시아나 항공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오랜 시간 동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번째 대형 항공사로 수많은 국제선과 국내선을 운항해 왔습니다. 대한항공과 함께 대한민국의 하늘길을 책임지며 전 세계 수많은 승객을 실어 날랐습니다. 특히 아시아나 항공은 친절하고 세심한 서비스, 정갈한 기내식,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았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면 느낄 수 있는 아시아나만의 차분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드러내지는 않지만 승객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식사를 할 때도 필요한 것이 없는지 조용히 확인해주고 음료가 비어있으면 먼저 다가와서 더 필요한지 물어봐 주었습니다. 그런 아시아나 항공이 사라진다고 하니 오랫동안 아시아나를 이용해온 사람들에게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항공사를 운영하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비행기를 한 대를 구입하거나 빌리는 비용부터 시작해서 연료비, 정비 비용, 공항 사용료, 직원들의 급여, 승무원 교육,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까지 엄청난 비용이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항공기에 승객이 많이 탑승하더라도 항공권 판매만이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국제 유기가 오르거나 환율이 크게 변하면 항공사의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여기에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 나빠지거나 여행객이 줄어들어 항공사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경험상, 경영상의 어려움과 많은 부채를 안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논의됐지만 상황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세계를 멈추게 한 코로나19가 시작됐습니다. 국경이 닫히고 국제선 비행기가 멈추면서 전 세계 항공업계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여행을 가지 못하니 비행기 좌석은 비었고 수많은 국제선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항공사는 비행기를 띄우지 못해도 계속해서 유지비와 정비 비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미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시아나 항공에는 큰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결국 아시아나 항공을 그대로 두면 대한민국의 대표 항공사 하나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항공사인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는 방안이 추진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항공의 주식을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했고 아시아나 항공은 대한항공의 자회사가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는 대한항공이라는 큰 회사 아래에 아시아나 항공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했다고 해서 바로 다음 날 모든 비행기가 대한항공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두 항공사는 오랫동안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예약 시스템은 다르고
마일리지 대도도 다르고 직접 운영 방식도 다릅니다. 비행기 종류와 좌석 배치도 다르고 정비 시스템과 승무원 교육 방식도 다릅니다. 기내식과 서비스 방법, 공항 카운터, 라운지 운영, 수화물 처리 과정도 서로 다릅니다. 대한항공은 스카이팀에 속해 있고 아시아나 항공은 스타일리언 라인스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한국 동맹도 서로 다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거대한 항공사를 하나로 합치는 일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하나도 바꾼다는 끝내는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항공기의 운항 시간표를 다시 조정해야 하고 겹치는 노선을 어떻게 운행할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같은 도시를 운영하는 비행편은 너무 많으며 시간을 조정해야 하고 부족한 지역에는 새로운 노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비행기 좌석과 기내 서비스의 기준도 맞춰야 합니다. 승무원들의 유니폼과 서비스 절차, 조종사와 정비 직원들의 운영 기준도 하나로 통일해야 합니다. 대한항공의 스카이 패스와 아시아나 클럽 마일리지를 어떤 방법으로 합칠 것인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 가지고 있는 승객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항공권을 이미 예약한 사람들, 앞으로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 제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항공사는 일정 기간 동안 각자 이름으로 따로 비행기를 운영하면서 하나씩 통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나 항공 비행기는 여전히 아시아나 이름과 항공편 번호를 사용해 운항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승무원들도 여전히 아시아나 방식으로 승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는 두 회사를 하나로 합치기 위한 복잡하고 거대한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통합 작업이 끝나면 아시아나 항공은 별도의 항공사로 존재하지 않고 대한항공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오랫동안 공항에서 보았던 아시아나 항공이라는 이름과 로고도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아시아나의 항공기 역시 새로운 통합 항공사의 색깔과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시아나가 운항하던 노선과 비행기, 조종사, 승무원, 직원들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과 비행기, 노선과 서비스는 새로운 통합 항공사 안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던 아시아나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대한항공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두 항공사가 하나가 되면 규모는 훨씬 커지게 됩니다.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던 노선과 아시아나 항공이 가지고 있던 노선이 합쳐지면서 더 넓은 국제선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비행기도 수도 많아지고 세계 여러 도시를 연결할 수 있는 능력도 더 커집니다.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 동남아시아와 일본, 중국을 연결하는 노선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거대한 항공사들을 경쟁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도 규모가 크고 경제력이 강한 항공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아시아나 가지고 있는 항공기와 노선, 운항 경험, 고객층을 함께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위기 속에서 회사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막고 더 큰 항공사로 일부러 계속 운영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두 대형 항공사가 하나가 되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항공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경쟁이 줄어들면서 항공권 가격이 오르거나 서비스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왔습니다. 특정 국제선에는 대한민국과 아시아나가 대부분의 좌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경쟁 당국들도 이번 인수를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두 회사가 합쳐졌을 때 특정 노선의 경쟁이 지나치게 줄어들지 않은지 오랜 시간 검토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노선을 다른 항공사가 운항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아시아나의 화물 사업을 별도로 매각하는 등 조건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통합은 발표한 뒤 실제 인수가 완료될 때까지 무려 여러 해가 걸렸습니다. 단순히 대한민국 안에서만 허가받으면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운항하는 여러 나라의 경쟁탕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이번 인수가 항공 시장의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했습니다. 그 긴 절차를 거친 끝에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항공의 경영권을 확보했고 이번 두 항공사를 완전히 하나로 만드는 마지막 통합 단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아시아나 항공 비즈니스 클래스 모습은 앞으로 다시 보기 어려운 장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아나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비빔밥과 기내 서비스, 승무원들의 모습과 비행기 내부의 분위기까지 모두 하나의 역사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 여행에서 아시아나 비즈니스 클래스를 마음껏 즐기고 영상으로 기록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샴페인을 마시고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을 먹고 승무원들의 친절한 서비스를 받는 평범해 보이는 순간들이 앞으로는 다시 들어올 수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보이는 아시아나의 로고도 언젠가는 옛날 사진과 영상 속에서만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공항 전광판에 표시되어 있던 아시아나의 이름과 항공편편하고 비행기 꼬리에서 보이던 아시아나만의 색깔도 오랜 항공 역사의 한 장면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1988년부터 대한민국의 하늘을 날아온 아시아나, 수많은 사람의 출발과 도착을 함께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떠날 때 탔던 비행기였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유학을 떠나며 가족과 헤어졌던 비행기였을 거고 또 누군가에게는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가족을 만나러 가던 비행기였을 것입니다. 신혼여행을 떠났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 아시아나 비행기에 올랐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아시아나는 단순히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비행기가 아니었습니다. 뉴욕에서 대만으로, 대만에서 태국으로, 태국에서 한국으로, 그리고 다시 한국에서 뉴욕으로 돌아오는 이번 긴 여행을 함께한 또 하나의 여행 친구였습니다. 그 안에서 먹었던 비빔밥과 라면, 샴페인과 과일, 디저트가 와인, 따뜻한 차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사라져가는 한 항공사의 마지막 모습을 직접 경험하고 기억하는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하나가 되면 앞으로는 더 큰 규모의 새로운 대한민국 대표 항공사가 세계 하늘을 날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비행기와 새로운 노선, 새로운 서비스가 시작될 것입니다. 두 항공사가 가지고 있던 장점이 잘 합쳐진다면 승객들은 더 편리하고 다양한 여행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동시에 한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대한항공이라는 이름은 계속 남지만 아시아나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속에서는 만나는 아시아나 비즈니스 클래스의 모든 순간이 더욱 귀하고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언젠가 시간이 많이 흐른 뒤 이 영상을 다시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살았기 전에 나는 그 비행기에 직접 탔습니다. 그 안에서 상표를 마셨고 비빔밥을 맛있게 비벼 먹고 밤에는 뜨거운 라면까지 먹었습니다. 친절한 승무원들의 서비스를 받으며 하늘 위에서 미친 듯한 여행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모습을 내 눈으로 내 카메라로 직접 기록했습니다. 아시아나라는 이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행기를 타고 여행했던 사람들의 기억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의 추억 속에서 아시아나는 오랫동안 계속 따라다닐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번 여행은 단순한 비즈니스 클래스가 넘어 사라져가는 대한민국 항공 역사의 한 장면을 기록한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저에게 단순히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여행은 언제나 출발하기 전부터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풍경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 어떤 음식을 처음 맛보게 될까?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그리고 어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런 설렘이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중인 것 같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때마다 계획하지 않은 순간들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우연히 들어간 작은 식당에서 평생 잊지 못할 음식을 만나게 되고, 길 걷다가 아름다운 풍경을 발견하기도 하고, 처음 만난 사람과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그 도시가 오래 기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여행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비싼 곳을 간다고 해서 좋은 여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관광지를 많이 간다고 해서 특별한 여행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 자신의 눈으로 직접 바라보는 풍경, 자신의 입으로 직접 맛본 음식, 그리고 자신이 마음으로 느낀 감동이 바로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여행 역시 그런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먹는 한 그릇의 비빔밥도 기억에 남고, 따뜻한 라면 한 그릇도 기억에 남습니다. 창밖도 끝없는 펼쳐진 풍경도 기억에 남고, 조용히 차한잔 마시는 보냈던 기억도 기억에 남습니다. 여행은 그처럼 끝내가 아니라 이런 작은 순간들이 하나둘 모여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또 다른 나라에 도착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리의 냄새도 다르고 사람들의 표정도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나라에 도착할 때마다 마치 처음 세상을 아이처럼 두근거립니다. 이번 여행에서 저는 새로운 음식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각을 새로운 추억을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여행은 늘 즐거운 마음에서 펼쳐줍니다. 세상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사람들의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며 같은 하늘 아래에서도 나라마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을 떠날 때마다 항상 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이번에는 또 어떤 감동이 찾아올까? 이번에는 또 어떤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을 만나게 될까? 그런 설렘 하나만으로도 여행은 충분히 떠날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곳을 걸어보고 싶습니다. 유명한 도시도 좋고 이름조차 처음 들어보는 작은 마을도 좋습니다. 화려한 관광지도 좋지만 현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평범한 골목도 저는 정말 너무 좋아합니다. 시장에 들러 현지 음식을 먹고 작은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길을 천천히 걸으며 사람들의 일상을 바라보는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제가 보지 못한 나라가 너무 많습니다. 아직 먹어보지 못한 음식도 많고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도시를 만나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음식을 맛보며 제 눈으로 직접 보고 느낀 세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 여행도 분명 언젠가는 추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추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소중할 거라고 믿습니다. 사진은 시간이 지나도 남고 영상은 시간이 지나도 남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다시 보는 순간 그날의 공교로운 풍경, 웃음과 설렘이 다시 나를 떠오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카메라를 들고 여행을 계속합니다. 언젠가 훗날 이 영상을 다시 보게 된다며 그때 정말 행복했구나, 정말 멋진 여행이었구나, 그렇게 웃으면 추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여행 때는 또 어떤 새로운 얘기를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저 역시 지금 이 순간 가장 궁금합니다. 저에게 여행은 잠시 일상을 떠나 쉬는 단순한 휴가가 아닙니다. 여행은 이미 제 삶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어디론가 떠날 계획을 세우는 순간부터 제 마음은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비행기표를 알아보고 새로운 나라의 지도를 들여다보고 그곳에서 무엇을 먹을지, 어떤 길을 걸어볼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상상하는 그 순간부터 제 여행은 시작됩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날이면 마음이 들뜨고 쉽게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일이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뛰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여행은
살아있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느끼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눈앞에 보이는 풍경이 달라지고 귀에 들리는 언어가 달라지고 코끝에 느껴지는 냄새가 달라지고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모습까지 달라집니다.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것들도 여행지에서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낯선 골목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 아침 시장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손길, 길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현지 사람들의 웃음소리, 오래된 건물의 작은 창문과 낡은 간판까지 저에게는 새로운 이야기가 됩니다. 여행이 저의 눈을 다시 뜨게 합니다.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사실을 알려줍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익숙한 편리함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환하게 웃는 사람들을 만나고 말이 통하지 않아도 따뜻한 눈빛 하나로 마음이 통하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여행을 하면서 저는 새로운 사람들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자신을 다시 만나기도 합니다. 익숙한 환경을 떠나 낯선 환경에 있으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더 분명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길을 잃었을 때 얼마나 침착하게 나를 방향을 찾는지, 두려운 상황에서도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지 여행은 끊임없이 저 자신의 질문을 던집니다. 때로는 비행기가 늦어지고 예약했던 장소를 찾지 못하고 생각했던 음식에 입에 맞지 않고 날씨가 갑자기 변하기도 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여행의 묘미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대로만 흘러간다면 여행은 그저 정해진 일정을 따라 움직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계획에서 벗어난 순간에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길을 잘못 들어갔다가 아름다운 장소를 발견하기도 하고 예정에 없던 식당에 들어갔다가 평생 잊지 못할 음식을 맛보기도 합니다.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혀 몰랐던 세상을 배우기도 합니다. 때로는 작은 실수 때문에 당황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가장 재미있는 추억으로 남습니다. 그 순간은 힘들었어도 나중에 돌이켜보면 웃으며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행입니다. 저는 여행을 통해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잠시 멈춰서 다시 생각하고 다른 길을 찾아보고 필요하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방법은 언제나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길이 막히면 다른 길로 가면 되고 오늘 하지 못하면 내일 하면 됩니다. 여행은 저에게 보이게 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은 제 삶과 닮아 있습니다. 인생도 우리가 사는 계획대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기고 믿었던 것이 무너질 때도 있고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고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신 뒤 다시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저는 여행을 통해 그런 힘을 얻습니다. 새로운 길을 걷고 처음 보는 풍경을 바라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낯선 사람들의 따뜻한 친절을 경험하면서 마음속에 다시 에너지가 차오릅니다. 조금 더 넓은 시선의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조금 더 용감해지고 조금 더 강해져서 돌아옵니다. 여행은 몸을 움직이는 일이지만 동시에 마음을 움직이는 일입니다. 비행기는 저를 다른 데로 내려다 주지만 여행의 경험은 저를 또 다른 사람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이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런 수많은 길과 비행기 창밖으로 바라본 수많은 하늘과 직접 맛본 수많은 음식과 여행 중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좋았던 순간이 저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힘든 순간도, 두려웠던 순간도, 혼자 결정을 내려야 했던 순간도 모두 지금은 저를 만났습니다. 길을 잃은 경험은 제게 방황을 찾지 힘을 주었고,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은 저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주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던 기억은 저에게 친절한 소중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를 만난 사람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세상은 멀리서 바라볼 때와 직접 그 안에 들어가 볼 때는 전혀 다릅니다. 뉴스와 사진을 보는 나라는 직접 그걸 보면 그곳에도 우리와 똑같이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일터로 향하고 가족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그 나은 내일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와 언어와 얼굴은 달라도 사람의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여행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행은 저를 더욱 겸손하게 만듭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작은지 깨닫게 하고 세상에는 아직 배울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저는 여행을 달려올 때마다 더 많은 곳을 보고 싶어집니다. 한 번의 여행이 끝나면 또 다른 여행을 꿈꾸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을 많이 하면 지칠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큰 반대입니다. 여행은 저를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여행은 제 힘의 운동력입니다. 새로운 여행을 기다리기에 설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을 더욱 열심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을 관리하고 운동을 하고 몸을 더 강하게 만들려는 이유 중 하나의 앞으로 더 오래 여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두 다리로 낯선 도시를 걷고 계단을 오르고 산과 바다를 만나고 시장 골목을 마음껏 돌아다니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데려다주는 것만으로 바라보는 여행이 아니라 직접 걷고 직접 찾고 직접 느끼는 여행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행을 위해 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기 위해 다시 움직여야 합니다. 여행은 저를 운동하게 하고 더 나은 음식을 선택하게 하고 내 몸과 마음을 소중하게 관리하게 만듭니다. 다시 가고 싶은 곳이 있고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새로운 도전을 멈추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몇 살이 되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몸도 호기심이 살아있고 새로운 곳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한 걸음이라도 걸을 힘이 있다면 여행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행 앞에서 나이를 세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걸을 수 있을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새로운 것들을 얼마나 즐길 수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걷다가 잠시 쉬어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한 번에 많은 곳들을 보지 못할 수도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천히 가면 됩니다. 조금 덜 보고 조금 더 쉬고 내 속도에 맞춰 가면 됩니다. 여행은 누구가 경쟁하는 일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나라를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장소를 모두 방문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진심으로 즐기고 내 마음에 오래 남을 순간 하나를 만든다는 건 충분합니다. 저는 빠르게 지나가기보다 천천히 바라보는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관광버스에서 잠깐 내려 사진 한 장을 찍고 떠나는 여행보다 그 동네를 직접 걷면서 사람들의 일상을 느끼고 싶습니다. 현지 시장에 들어가 어떤 재료를 파는지 살펴보고 작은 식당에서 그 나라 사람들의 음식을 맛보고 싶습니다. 낯선 음식을 앞에 두고 먹을까 말까 고민할 수는 재미있습니다. 처음 맡아보는 향 때문에 놀랄 수도 있고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서 또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조차 여행의 한 일부입니다. 그 음식이 왜 그곳 사람들이 사랑받는지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문화를 배우게 됩니다. 저에게는 여행에서 음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음식에는 그 나라의 역사와 기후, 사람들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한 그릇 국산에서도 그 얘기가 있고 작은 반찬 하나에도 음식을 먹을 때 단순히 맛만 보지 않습니다. 이 음식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현지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먹을까? 어떤 재료를 들어갔고 왜 이런 맛이 나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먹으면서 함께 식사가 하나 여행이 됩니다. 이번 여행에서도 수많은 음식을 만났습니다. 처음 보는 음식 앞에서 의심이 생겼고 익숙한 한국 음식을 만났을 때는 반가움이 불러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먹은 비빔밥 한 그릇도 한국 음악과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그런 라면 한 그릇은 긴
모든 경험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행에서 가장 오래 남는 것은 음식이나 풍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